엄마 도착하면 전화할게요. 어머니, 혼자서 적적하실까 걱정이에요. 곧 한국 근무로 신청해서 돌아올게요. 걱정 말아라. 내 나이 아직 50이야. 혼자가 편하기도 하고 건강하니 자네는 일만 열심히 해서 우리 지영이 편하게 살도록 도와줘.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결혼 후 남편을 따라 해외로 나갔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나고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혼자 지영이를 키웠어요. 지영이가 결혼 후 해외로 나갔던 날, 저는 오랫동안 저를 짓누르고 있었던 책임감에서 벗어난 것 같아 오히려 홀가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도 잠시였죠. 아줌마, 만두 아직도 안 됐어요? 30분이나 기다렸는데. 주문하셨었나요? 지금 만들게요. 네. 됐어요. 도통 기력이 생기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다 귀찮았죠. 청소도 혼자 살고 있으니 굳이 하지 않았어요. 항상 부지런하게 살아왔던 제 모습과는 너무 다른 스스로에게 놀라기도 했죠. 그건 우울증이야. 잠도 못 자는데 식욕도 없다는 건 한번 검사 받아봐. 우울증이라니. 내가? 그럴 리가. 남편이 죽었을 때도 장례식 끝나고 바로 일했던 나야. 그땐 지영이가 아직 어렸었고 시부모님도 돌봐야 했었잖아. 너까지 신경 쓸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열심히 살 수밖에 없었잖아. 지금도 내가 쓰러지면 나 돌볼 사람이 없는걸? 지영이랑 사위 있잖아. 글로벌 기업 사위 뒀다 뭐해. 그렇게 애들한테 손 벌릴 생각 없어. 노후에도 나는 시설에 들어갈 거야. 머리로 그렇게 생각해도 마음은 다른 거야. 지금까지 너무 열심히 살아서 마음이 많이 지친 거라니까. 마음이 지쳤더라. 그러니까 온천여행이나 가자. 이번 우리 회사 단체 온천여행 기획했는데 사람이 너무 없어서 취소될 것 같다니까? 같이 가자. 뭐야? 나 걱정해주는 척 하면서 회사 상품 파는 거야? 걱정하고 말고 겸사겸사 가자는 거지. 알겠어. 가보자. 여행사를 운영하는 친구 양옥자의 등살에 떠밀려 함께 온천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20살에 중매로 결혼해서 작은 동네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치열하게 살았어요. 남편은 12살 연상이었죠. 시부모님이 꽤 연로하셔서 시부모님을 봉양하는 것도 제 몫이었습니다. 그런 바쁜 나날 속에서 태어난 지영이는 제 피로를 다 날려주는 보물 같은 존재였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15년 전 남편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뒤이어 시부모님도 돌아가신 뒤 딸 지영이가 저의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지영이가 제가 유일하게 마음속으로 의지했던 존재였던 것 같아요. 엄마도 같이 해외로 가자. 엄마 혼자 두고 가기 싫어. 남편도 같이 살자고 했어. 우리 같이 독일에서 살자. 아빠가 남기고 가신 이 가게는 내가 살아가는 의미이기도 해. 이미 여기서 30년을 운영해서 이 동네 사람들에게도 소중한 존재이기도 하고 너는 내 가정을 꾸리렴. 엄마는 엄마대로 열심히 살게. 진심이었어요. 정말로 제가 있던 이곳에서 열심히 살고 싶었죠. 딸과 사위에게 씩씩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과 달랐죠. 와, 온천 엄청 넓다. 시원해. 온천 너무 오랜만이야. 온천 여행에는 젊은 여성들이 많았어요. 온천을 즐기는 사람들을 저는 그저 바라보았죠. 젊은 몸, 탄력 있는 피부. 아름다웠죠.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축 처진 뱃살, 여기저기 울퉁불퉁하게 나온 지방들. 여성으로서 나는 이젠 더 이상 가치가 없다고 느껴졌어요. 그때 옥자가 말을 걸었어요. 온천하니까 좀 기분 전환되지 않아? 아무래도 지영이가 없으니 허전하지? 차라리 재혼을 생각해보는 건 어때? 재혼은 무슨? 나 같은 여자랑 누가 결혼을 하려고 하겠어. 내 몸무게 몇 킬로인 줄 알아? 사실은 100kg야, 100kg. 뭐? 그렇게나 많이 나가? 내 2배잖아? 살을 좀 빼야겠어. 땀 좀 빼고 올게. 그래, 사우나하고 땀 좀 빼고 와. 한 1kg는 줄어들 거야. 저는 사우나에 혼자 들어갔어요. 갑자기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소에는 농담으로 웃어넘긴 말들이 상처가 됐어요. 이런 일로 눈물이나 흘리다니 갱년기 증상인가 싶었죠. 사우나를 끝내고 방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 탁구장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대학생 2명이서 탁구를 하고 있었죠. 그러고 보니 나도 결혼 전에는 탁구부에 있었는데 말이야. 저는 탁구를 꽤 좋아했어요.
지역대회에서는 우승을 한 적도 있었죠. 그때 느낀 승부욕과 성취감, 그리고 땀을 흠뻑 흘린 후에 느끼는 상쾌함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여행을 마친 후 집에 돌아와 오랫동안 꺼내지 않았던 탁구 라켓을 찾았어요. 라켓을 잡아보니 예전 느낌이 살아나는 것 같았죠. 그때 당시 찍은 사진들도 있었어요. 15살쯤이었을까요? 아주 날씬한 학생이었어요. 45kg도 나가지 않던 시절이 나에게도 있었구나 싶어 미소가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속에서 설렘이 느껴졌어요. 저는 다시 탁구를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동네에 있는 문화센터에 찾아갔어요. 초보 과정은 주 2회, 실력이 올라가면 중급, 고급 클래스도 있어요. 원하시면 대회 출전도 가능하세요. 혹시 저 정도 나이에도 시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이죠. 어르신들도 많이 찾으시는 스포츠 중 하나예요. 그러고 보니 나이가 지긋한 사람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은 가득했지만 가게 운영을 일주일에 2번이나 쉬는 것이 용기가 나지 않았죠. 그때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구경 오셨나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라켓이랑 운동복도 대여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괜찮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강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어딘가 익숙한 얼굴이었죠. 운동복 이름표에는 강한철이라고 쓰여져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 강한철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죠. 강한철 선생님? 네, 강한철입니다. 저 혹시 기억나시나요? 저 은빛고등학교에서 탁구부였는데 은빛고등학교. 거기에서 근무한 적이 있긴 한데 이름이 졸업한 지 벌써 30년이 넘었는걸요. 이순옥이에요. 이순옥? 기억하시기 힘드시겠죠? 이순옥. 기억나지? 그러고 보니 그대로네.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찌고 아줌마가 다 됐는데. 아니야, 정말 그대로야. 탁구 다시 시작하려고? 잘했어. 순옥이는 그때도 거의 국가대표급으로 잘했잖아. 여기에서 아마 제일 잘할걸? 선생님도 그대로시네요. 예전에 저 탁구부라고 말씀하실 때도 저보고 국가대표급으로 잘한다고 칭찬해 주셨던 거 기억 안 나세요? 아, 그랬나? 15살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부임하셨던 체육 선생님이셨어요. 언제나 열정적이고 친절하셨죠. 모든 것이 다 뜨거웠고 아름다웠던 시절, 그때 제 첫사랑이기도 했던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은 항상 저에게 탁구 선수가 되라고 말씀해 주셨죠. 하지만 예체능을 선택할 만큼 저희 집은 유복하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꿈을 이루는 것은 사치인 시대이기도 했죠. 동네에서 꽤 큰 음식점을 운영하는 남자를 만나 결혼하면서 조금씩 저는 꿈을 가졌던 소녀의 모습을 잊어버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전 탁구 교습을 다니기로 했습니다. 첫날은 잔뜩 굳은 몸을 푸는 것조차 힘겨웠어요. 하지만 조금씩 예전의 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땀을 흘리는 것이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이었나? 잊고 있던 감각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탁구를 하기에는 몸이 무거워 본격적으로 다이어트를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생활에 활력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잠도 잘 자게 되었고 식욕도 돌아왔죠. 체중도 7kg나 감량했습니다. 주변에서도 밝아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한창 가게 일로 바쁜 시간, 가게로 강한철 선생님이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가게를 한다길래 와봤어. 나도 국밥 하나 줄래? 어머 선생님, 물론이죠. 조금만 기다리세요. 집에 가도 딸이랑 둘이 밥 먹으니 매일 인스턴트만 먹어서 말이야. 오늘은 내 딸 인선이랑도 같이 왔어. 선생님은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딸과 함께 왔어요. 나 국밥 싫어.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칼로리도 높고 안 먹을래. 지금 내 나이는 다이어트 할 필요 없어. 그리고 너는 운동하는 애라서 잘 먹는 게 중요하다고. 아빠는 이런 식으로 항상 내 의견은 무시하더라. 엄마도 그래서 아빠랑 이혼한 거야? 내가 진작에 엄마랑 살고 싶다고 했는데 아빠는 항상 내 말은 듣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나 안 먹어. 딸 인선이는 그대로 가게를 나가려고 했죠. 저는 딸을 막아 세웠습니다. 끼어들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대로 아줌마가 열심히 만든 국밥이니 한번 먹어줄래? 지금 여기서 먹지 않아도 괜찮아. 포장해 줄 테니 가지고 가렴. 제 말에 당황한 인선이는 묵묵히 제가 준 국밥 포장 용기를 받아들었어요. 미안하네, 이런 모습을 보여서.
아니요. 저도 괜히 나서서 죄송해요. 둘의 모습을 보니 어딘가 사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딸 지영이와 저런 시절이 있었어요. 지영이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저는 매일이 전쟁이었다니까요. 그랬어? 그러고 보니 남편은 남편은 15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딸은 3개월 전에 결혼해서 지금은 남편이랑 독일에 가 있고요. 세월이 어찌나 빠른지 이렇게 나이 먹은 아줌마가 되어 혼자 있네요. 국밥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말해주고 있는 것 같네. 정말 맛있어. 분명 그동안 멋진 삶을 살아왔을 거야. 감사해요, 선생님. 나는 보다시피 딸이랑 요즘 사이가 틀어져서 걱정이야. 아무래도 아빠이다 보니 딸의 마음을 내가 잘 못 읽어주는 건지 부인이랑 이혼하셨나 봐요. 그렇게 됐어. 아까 들었겠지만 내가 일에 미쳐 있어서 가정을 잘 살피지 못했었지. 근데 인선이는 우리가 40이 넘어서 겨우 낳은 아이라 포기가 안 되더라고. 와이프도 재혼해서 다른 가정을 꾸리고 있기도 했고 아, 부인이 재혼하셨군요. 딸이 원하면 엄마랑 살게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저쪽도 다른 가정이 있으니까 실은 딸이 탁구를 하고 있어서 중국으로 유학을 갈 생각이 있긴 한데 이렇게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또 유학을 가면 서로 더 갈등만 깊어질 것 같아서 말이지. 그런데 딸이 말한 대로 내가 이루지 못한 걸 딸한테 강요하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선생님은 잠시 생각을 하더니 제게 말했습니다. 혹시 우리 딸이랑 탁구 시합 한번 해줄래? 네? 시합이요? 만약 딸이 이기면 중국 유학을 허락해줄까 하는데 제가 지는 게 당연하죠. 괜찮아. 이미 어느 정도 보내줄 생각으로 하는 거니까. 그보다 그 시합으로 딸이 좀 깨달았으면 하는 게 있어. 깨달았으면 하는 것이요? 딸은 온통 승부욕에만 매몰되어 있어. 3살 때부터 라켓을 잡았고 주변에서도 재능이 있다는 칭찬만 들어서 그런지 언제부터인지 1등만 중요하고 그 외의 것들은 다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야. 하지만 그렇지 않잖아. 승과 패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이 선수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오히려 더 성장하게 만드는 법인데 말이야. 고통의 끝에 있는 기쁨, 지더라도 오히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 다른 사람들을 공감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열정 같은 거 말이야. 이런 것들을 배우지 못하면 언젠가는 부러지고 말 거야. 내가 기억하는 순옥이는 그런 것들을 모두 이미 몸에 익힌 학생이었어. 지금은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을 깊이 알고 있겠지. 생각대로 일이 되지 않더라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 어떻게 극복할지 고민하는 것이야말로 기회이고 거기에서 인간의 가능성은 더 커지고 날개를 펼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인선이는 모르고 있어. 그저 당장 이기고 넘어지지 않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지. 사실 이런 것들은 부모가 알려줘야 하는 건데 나는 부모 자격이 없어서 말이야. 저는 선생님의 말을 가만히 듣다가 살며시 웃었습니다. 선생님, 지금 따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17이에요. 제가 저 나이에 똑같은 말을 들어도 아마 똑같은 반응이었을 거예요. 아버지에게 또박또박 말대꾸하는 것처럼 보여도 따님은 자신의 의견을 바로 전하는 아주 똘똘한 아이처럼 보였어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시겠지만 제 눈에는 똑똑하고 영리한 아이처럼 보였는걸요. 저는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부탁하신 시합은 할게요. 하지만 선생님이 말하신 그런 대단한 의미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저렇게 어리고 실력 있는 친구랑 시합을 한다니 저도 영광인걸요. 열심히 이겨볼게요. 그렇게 선생님의 딸 인선이와의 시합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렇게 시합날이 되었어요. 아빠가 아줌마랑 시합해서 이기면 유학 보내준다고 하던데. 아줌마 유명한 선수였어요? 아니 전혀. 이름도 없는 고등학교 탁구부원이었지? 그래요? 저는 전에 탁구 선수랑 시합해서 이긴 적도 있는데요. 그래? 역시 대단하네. 그래도 이 아줌마도 1년 365일 무거운 냄비를 들고 요리도구를 한 손으로 척척 들면서 근력을 다졌으니까 무시하면 안 될걸? 냄비요? 이렇게 가벼운 라켓 고작 10년 들고 훈련한 거잖아? 아줌마는 30년이라고 지지 않을 거라는 말이야. 상대가 누구라도 진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말. 35년 전 선생님이 해주신 말이었습니다. 그저 공이 어디로 가는지에 집중하고 모든 신경을 곤두세워라. 모든 감각으로 반응하라. 선생님이 알려주신 기술이었죠. 저는 진심을 다해 시합에 임했어요. 역시 인선이의 실력은 굉장했습니다. 고등학생이라고는 믿겨지지 않는 실력이었죠.
순식간에 압도적인 차이로 패배하고 있었어요. 역시 선생님의 자녀다웠죠. 2대0, 한 세트만을 남겨두고 있었지요. 하지만 인선이의 공의 빠르기는 단조로웠어요. 자신에게 자신이 넘쳐서인지 무조건 강하게 치고만 있었죠. 전 냉정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초조했을 텐데 말이죠. 나이를 먹어서 노련해진 건지 저는 오히려 이런 상황이 더 즐거웠습니다. 마지막 게임이 시작되었어요. 역시 인선이는 짧고 강하게 공을 쳤습니다. 쇼트 서브, 오른쪽으로 회전하고 있는 공이었죠. 저는 공의 방향을 잃고 쳐냈어요. 인선이가 당황한 것이 보였죠. 이상하게도 인선이의 공이 그대로 읽혔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쾌감이었어요. 무거운 몸이었고 많이 지쳤지만 제 몸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끝내고 싶지 않았어요. 땀이 범벅이 되어서 포기하지 않는 제 모습을 보고 인선이는 당황한 것 같았어요. 결국 22대 20으로 세 번째 게임은 저의 승리였습니다. 마지막 게임일 줄 알았던 세 번째 게임이 저의 승리로 끝나자 인선이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재밌다. 갈 때까지 가보자, 인선아. 인선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근데 미안해. 아줌마 허리를 삐끗해서 말이지. 제가 졌어요. 기권할게요. 제 말을 들은 인선이는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준호가 괜찮아? 선생님이 물었어요. 네, 선생님. 죄송해요. 이기지 못했네요. 그래도 좋은 시합이었어요. 체력도 기술도 예전보다 많이 못하지만 아줌마가 되어서 그런지 근성이 좋아진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시합이었어. 감동했어. 선생님은 인선이를 보며 물었어요. 인선아, 너는 어땠니? 순옥 아주머니랑 시합한 소감이 어때? 인선이가 답했습니다. 무서웠어요. 끝날 듯 끝나지 않아서 시합이 계속될 것만 같아서 무서웠어요. 고맙다, 인선아. 나를 정말 시합 상대로 상대해줬구나. 그 상대가 어떤 상대라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 나와 시합을 하는 상대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한 사람이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무섭기보다 이 게임이 너무 기대가 되고 즐거워질 거야. 예전에 내가 탁구를 처음 배울 때 너희 아버지가 알려주신 거야. 유학하면서 앞으로 많은 선수들과 게임을 즐겼으면 좋겠다. 이 아줌마도 응원할게. 감사해요, 아주머니. 아직 소녀였던 이순옥이 지금도 제 안에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줌마, 혹시 우리 아빠 좋아해요? 응? 뭐 딱히 상관은 없지만 제가 없다고 마음대로 결혼하고 그러면 안 돼요? 당연하지. 인선이 아빠 많이 좋아하는구나? 무슨 소리예요? 내가 아빠를 왜 좋아해요? 아줌마는 죽은 남편이랑은 연애가 아니라 선으로 만나서 바로 결혼했지만 죽은 지 15년이 지난 지금도 아저씨를 잊지 못하고 있어. 아마도 아줌마도 사랑했었나 봐. 인선이네 아버지도 분명 헤어지셨지만 마음속으로는 너희 엄마를 좋아하실 거야. 그 후로 인선이는 중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저는 여전히 탁구를 배우고 있습니다. 강한철 선생님과 함께요. 탁구를 할 때면 소녀였던 이순옥으로 돌아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 나이가 되어서 이런 기분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행운이라 생각해요. 이 기쁨을 느낄 수 있게 해준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